자,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고 첫 심리에 착수를 했죠.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언론에서도 대법원에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양새죠. 그런데 도대체 전원합의체가 뭐야? 라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의 의미를 오늘 완전히 분석을 해서 아주 박살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하거든요. 그럼 어떨 때 회부라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상고심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를 둡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이 소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부의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고려해서 소부가 아니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인데 왜 13명에서 심리를 할까요? 그 이유는 법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장직을 겸임하는 대법관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정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빠지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의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를 했으니까 총 12명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의사결정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2명 전원이 참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7인 이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원래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하는 일은 해당 소부의 주심 대법관이 주로 맡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건이 3개의 소부 중에서 2부에 배당이 되었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케이스예요. 자, 둘째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대법원에서 과연 어디까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유죄 선고가 가능할까요? 일단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되면 크게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날 수가 있는데요. 파기환송은 2심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에 오인이 있거나 아니면 법리오해, 다시 말해서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경우, 그리고 심리미진이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사건 심리를 다시 하라는 거죠. 이때 항소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이미 충분히 확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법령 적용을 대법원이 직접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때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파기자판하라고 성명서 많이 내고 그랬잖아요.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법령 적용만 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면 되니까 파기환송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나겠죠. 일단 사실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항소심으로 다시 사건을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자판 형식을 통해서 내리고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리고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확인을 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거나 하지는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극히 예외적으로 사실 인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기는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시 또 공개 변론을 열고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 대선 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파기자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거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또 다른 고민입니다. 전체 통계로 놓고 봤을 때 파기자판의 비율이 0.1%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요. 특히나 2023년의 경우에는 0.073%에 그쳤습니다. 그냥 파기자판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는 게 차라리 속편한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형식으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최근 20년 동안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대표를 날려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것은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편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임박해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해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가 갑자기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율 독주를 하고 있는 유력 후보를 날려버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서 결과를 바꿔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서 사건이 딜레이 되다가 이 대표가 당선이 먼저 되면 재판 빨리 안 해서 사법 리스크를 법원이 해결을 못했다라는 비판에 역으로 또 직면할 수도 있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판단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날 때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덜컥 당선이 돼버리면 대법원이 그때도 이 대표의 유죄를 인정해서 파기자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다시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제는 다들 아시죠? 그러면 당선 전에 이미 소추가 된 사건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소추의 뜻을 기소라는 의미로만 축소 해석을 해서 당선 전에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한 형선고는 재직 중에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재직 중 소추하지 말라는 것은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란이나 외환죄를 빼고는 재직 중에 처벌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라고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설령 당선 전에 기소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는 형 선고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대표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법원이 나중에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 아닌가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진행하면서 헌법 84조의 의미를 자기들 마음대로 따져볼 수가 있나요? 이거 월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대법원이 개별적인 실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한해서 헌법 조항의 해석 적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적인 해석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 사건을 대법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판단할 확률이 있는 거죠.